처음에 분장이 딱 탄생을 했어요. 그때 제가 페이스 아이디가 되나 한번 시험해봤던 열리더라고요. 왜 웃으시죠? 왜 누가 어디서 웃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변화무쌍한 연기로 개성 강한 캐릭터를 창조해내는 배우 안재홍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안재홍입니다. 네. 이번 필모톡의 주인공 안재홍 배우. 첫 질문부터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그런데 이딴 파격 변신으로 보증을 잘못 쓴 거 아니냐, 은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또 무탈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정말 무탈하다라고 느꼈던 게 마사지 투어를 좀 다녀오셨더라고요. 아까 제가 위에서 여쭤봤는데 5개 나라를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딘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태국, 인도, 미국,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마사지는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런 마사지도 있었어 싶을 그런 마사지들. 결국 마사지의 기원은 엄마가 배 아플 때 엄마 손은 약손 했던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더라고요.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마사지 얘기를 앉자마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필모톡이 아니라 마사지 톡이었던 걸로 지금까지는. 네네, 우리 삶 속에 녹아 있는. 연기하실 때도 이제 어려운 배역을 이렇게 잘 풀어내시잖아요. 독창적인 배역에 빠져들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되는 참고 영상에는 영상 자막과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일부 작품은 BTV에서 같이 본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캐릭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재홍 씨의 첫 장편 영화 주연작 1999 면의 승준입니다. 편지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편지 줘봐. 지금 주게? 줘봐 일단. 왜? 나 주머니 넣었는데. 아 잘 찾아봐. 없는데? 야. 야. 너 진짜 정신이 있냐? 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가 받았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뭘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내놓고 알아서 한 게 뭐가 있는데? 뭐 그 여자가 부럽다고? 그 여자가 진짜 대학생일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해. 네가 뭘 그렇게 생각을 해? 그 새끼들 다 사기꾼들이야. 몰라? 그래서 너는 그 여자랑 잤어? 그만 좀 해. 김태곤 감독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안재홍 씨가 오디션에서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그렇지만 연기를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까지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영화 술술에서 보여준 연기만 믿고 함께 하셨다고 하시는데 오디션 울렁증 같은 게 좀 있으셨던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체 이제 낯도 좀 가리는 편이고 많이 가리는 편이고 처음 뵌 분 앞에서 연기를 하려니 얼마나 더 어색하고 뭔가 쑥스럽고 부자연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션을 잘 못 봤던 거고 그게 참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과 숙제였어요. 그 당시에 정말로. 감독님은 근데 안재홍 씨만의 정서가 너무나 좋았다는데 연기를 떠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꼭 필요한 요소였다고 하는데 낯뜨거우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스스로는 좀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 본인만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흡입력이죠. 모르겠습니다. 귀한 자리에서 진솔한 얘기만 하고 싶어서 필모톡을 집에서 많이 보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또 기자님께서 너무 이렇게 진행을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저는 이 공간이 사실 궁금했는데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가깝고 이렇게 좀 친밀한 느낌인 줄은 몰랐어요. 네. 마사지 리뷰에 이어서 필모톡 리뷰를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촬영지가 철원이었다고 하던데 배우와 스태프 모두 마을회관에서 같이 지냈다고 하시던데 이때 안재홍 씨가 식사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때 어떤 요리를 좀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제작진 분들께서 직접 밥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식판이 있었고 이렇게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아서 밥을 먹고 또 이제 설거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 고은 감독님이 카레를 해주신 게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카레에 그 고기를 안 넣고 순두부를 넣으시는 거예요. 순두부요. 순두부. 참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그때 참 저예산 영화구나 우리가 했던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래도 맛있었다면서요. 너무 맛있었고 근데 최근에 그 두부 카레가 조금 다시 뜨는 것 같던데요. 약간 건강한 그래요? 음식으로. 두부 카레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기 한 분 계시네요. 네네. 두부 카레 추천입니다. 저도 만들어 먹어봤는데 두부를 으깨요. 순두부가 아니라면 모두부를 으깨서 고기 대신 넣으면 아주 크리미하고 맛있습니다. 네, 한번 추천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제 캐릭터 얘기를 조금 하자면 네네네. 사실 막 사회에 나와서 마음먹은 대로 일을 해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안재홍 씨도 저 나이에 좀 이제 좀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좀 고민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 영화를 촬영했을 때가 대학교 졸업 직후였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 막막하고 모든 게 헷갈리죠. 그리고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런 고민들이 정말 많았던 시기에 이 작품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과 청춘의 모습을 굳이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참 그대로 잘 녹아있는 작품이고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네.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찍고서 같이 이제 함께 출연하신 김창완 씨는 드라마 학교 그리고 이제 함께 또 다른 이제 또 출연하신 이제 심희섭 씨는 영화 변호인 등에 이제 캐스팅 됐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안재홍 씨만 캐스팅이 그때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낙담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감독님하고 낮술을 마시면서 저는 언제쯤 잘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하셨다던데 혹시 그때 기억나시나요? 너무 기억나죠. 너무 기억나고 그래서 김태곤 감독님이 술을 많이 사주셨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이런 고민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불안했고 막연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캐릭터는 발을 잘 쓰는 복학생인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족구왕 홍만섭입니다. 헤어져 드리겠습니다. 네 맘대로 해. 네가 지면 뭐 할 건데? 내 차 가져.
빵! 서브하시면 됩니다. 우문기 감독님을 인터뷰했습니다. 1999 면회에서 미술 감독으로 함께하면서 안재홍 씨 진가를 알게 돼서 일찌감치 섭외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운동신경이 없는 거를 뒤늦게 아셨다고. 사실인가요? 이것도? 네, 다 사실이고. 네, 사실이죠. 안재홍 씨는 이때 이제 김성감 무술 감독님한테 족구를 배우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때 힘들지 않으셨는지 좀 알고 너무 싶습니다. 힘들었어요. 이게 그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구기 종목은 특히나 열심히 한다고 그만큼의 이렇게 성장이 보이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같이 출연했던 황미영 배우가 황미영 누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쑥쑥 늘어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계속 비교가 당하고 그래서 김성관 무술 감독님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는 벽 보고 공 차는 연습을 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아까 장면을 봤을 때는 직접 하신 거라고 막 얘기까지 직접 하실 했죠. 정도로 네, 직접 했죠. 너무나 놀라운 장족의 발전 아닙니까? 네, 저 장면은 심지어 조금 빠르게 지나가서 그렇지만 공도 직접 타격을 한 장면입니다. 저기 발에 맞춰서 CG할 그럴 예산의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실제로 소화했고 족구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족구 실력이 늘지 않으니 매일 집 앞에 놀이터 가서 한 켠에서 공을 찼거든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아저씨가 이제 전단지를 주시는데 족구 동호회 전단지인 거예요. 저는 족구 동호회 전단지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왜 하필 나한테 지금 이 족구 대회 전단지를 주시는 거지? 해서 뭔가 재밌고 신기해서 실제로 나갔어요. 선생님들께 제가 사실은 연기자입니다 하고 이제 족구왕이라는 영화를 준비해야 돼서 지금 그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하니까 그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젊은 피가 들어왔다고. 정말 이 만섭의 족구 기술은 그때 뵀던 선생님들에게 전수받은 기술이 많이 있어요. 오빠, 우리 가위바위보예요. 왜요? 아이, 글쎄 한번 해봐요. 자, 가위바위보.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자, 다시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저 나쁜 여자니까 좋아하지 말아요. 재채기는 대본에 없었다는데요. 어떻게 저 타이밍에 절묘하게 저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재채기는 컨트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감독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안재홍 씨가 뺨을 맞았더니 코가 간지러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던데, 감독님은 한편으로는 안재홍 씨가 굉장히 영리한 친구라서 계산된 연기일 수 있다. 재채기는 계산을 할 수 없어요. 재채기는 뭐 연결을 맞출 수도 없고요. 다만 저때 이제 코끝이 너무 가려운데 재채기를 참을까 할까 했던 그 찰나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재홍 씨는 이제 거의 모든 장면에서 서너 번 만에 오케이를 받아내셨다고 하시는데요. 유독 한 장면에서 애를 먹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 장면인데요. 홍만석, 너한텐 족구가 뭐냐? 재밌잖아요. 사실 아마 족구왕에서 가장 테이크가 많이 갔던 장면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원래의 대사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건 홍만섭 너한테 족구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놀이입니다라는 대사였어요. 놀이. 근데 그 말이 뭔가 그 느낌이 잘 구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놀이입니다. 놀이입니다. 여러 번을 해봐도 이 놀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그 메시지가 그 뉘앙스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몇 번을 테이크 가다가 박호산 선배님께서 홍만섭이 아니라 안재홍 너한테 연기는 뭐냐 그때 재밌잖아요 라는 말이 재밌잖아요. 툭 담긴 어떤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10년 이상 함께한 친구라면서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문기 감독님이요? 네.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마스크 걸과 리바운드를 찍기 전 공백기가 있었잖아. 힘들어 보이더라고.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될지 고민하는 듯 했어. 그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 이전까진 흘러가는 대로 흘러왔다면 지금은 고민을 거듭해서 배역을 맡는다고 생각하거든. 그 선택이 참으로 훌륭하고 감독으로서도 친구로서도 멋지게 느껴져. 그렇게 너만의 길을 잘 걸어가길 바랄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네요. 감동. 다음 만날 캐릭터는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응답하라 1988 김정동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 예. 우리 정보이 요새는 뭐 먹노? 아라벨드 새우를. 형 요새 복권 뭐예요? 올림픽 복권. 어머니 딱 한 달에 한 개씩밖에 안 삽니다. 아유. 어머니 한 개 따고 500원밖에. 신원호 감독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정말요? 오디션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디션을 진행하기 며칠 전에 족구왕을 보셨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끌려서 다른 출연작들을 다 확인하셨고 바로 제작진한테 잡아오라고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련된 자리에서 국어책을 읽는 줄 알았다고 하시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6시간 버스 타고 내려와서 딱 3시간 있다가 또 6시간 버스 타고 올라가고. 네, 오늘 많이 긴장한 거지. 그쵸. 낯가림이 좀 심해서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신원호 감독님이 앞에서 직접 오디션을 보시는데 그때 감독님께서 안재홍 씨한테 취미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라고 답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취미요? 네.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럴까요? 감독님께서 되게 농구, 독서 뭐 이런 거를 다 얘기하는데 손가락의 유연성이라고 손가락으로 무슨 소라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감독님한테 뭐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속으로 저 친구 정말 매력이 장난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뭐라도 남다른 나의 취미가 뭘까라는 생각 끝에 소라빵 만들기를 감독님 앞에서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막 이게 손가락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 장면은 응팔에도 나옵니다. 네, 만옥 앞에서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소라빵 모양을 만드는 그런 장면을. 소라빵 좋아하세요? 촬영할수록 특유 매력에 빠져서 계획과 달리 정봉이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안재홍 씨가 사실상 그릇을 키웠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촬영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좀 크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떠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계속 그리워질 것 같아요. 그 촬영장이 정말 졸면서도 다들 좀 웃고 계셨던 그런 게 제 눈에는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모두가 행복했고 정말 신원호 감독님 덕분에 정말 모든 스태프분들, 모든 배우분들이 다
정말 행복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봉이 하면 먹방 장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빠 크림 안 먹을 거야? 그럼 나 줘. 안 돼. 오빠 크림 엄청 좋아하거든.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먹을 거야. 그럼 이번엔 200크림 안 찍어 먹기. 야.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먹는 걸로 내기하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케이크 절반이 8조각으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이유를 좀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네네. 아, 응팔이어서? 아닙니다. 그 고전적인 케이크를 파는 곳이 없어서 수량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재홍 씨하고 혜리 씨가 촬영 들어가서 서로 경쟁하듯 먹으면서 굉장히 많이 웃으면서 NG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케이크를 거의 다 소진해서 온전한 부분들을 다 빼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장면을 촬영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혜리랑 둘이. 그리고 지금 보면 조금씩 웃음의 그 공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잘 웃지 않고 잘 넘어갔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케이크는 다 소진을 돼서 이렇게 다 붙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명의 미술 감독님의 음식 준비 신조가 배우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데요. 실제로 음식들이 아주 맛있었다고 합니다. 안재홍 씨는 충무로의 미식가로도 굉장히 유명하신데 어떤 음식이 좀 가장 맛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응팔에서는 그 식사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죠. 가족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식사를 안 하고 현장에 올 정도로 그냥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그냥 촬영을 하는 게 이제 정말 일상처럼 그렇게 진행될 정도로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웬만한이 아니라 아주 맛집보다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안재홍 씨를 선천적 호감형 인간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문학, 미술 등 타고난 재주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홍 씨에게는 타인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이 그것이에요. 만나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고민이 많던데 작품의 흥행 여부를 떠나 안재홍이란 배우는 계속 살아남을 거예요. 심성이 훌륭한 유니크한 배우로.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만날 캐릭터는 가난을 극복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영화 소공녀 한솔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한국 보내준대. 나는 담배, 위스키, 그리고 한솔이 너. 그게 내 유일한 안식처야. 너도 알잖아. 근데 네가 없으면 어떡하라고. 나도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미소야. 근데 거기 가면은 생명수당 붙어서 월급을 3배 많이 준대. 생명수당? 괜찮아, 안 죽어. 거기는 주변이 온통 사막이라서 돈 쓸 데가 없어서 돈이 잘 모인대.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있으면 계산해보잖아? 5천만 원은 모이겠더라고. 거기서 내가 대출금 다 갚고 너랑 살 집 구할 거야. 배신자. 이거 배신하는 거 아니야. 배신자. 배신 아니야.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고 우리.
무슨 상상력을 발휘해. 옆에 있다고. 영화에 생략돼 있지만 한솔의 선택은 끊임없는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일 텐데요.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안재홍 씨는 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한솔의 선택을 완전히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동화해서 연기했었던 장면이고 사실 대본에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고 우리. 미소가 무슨 상상력을 발휘해 하면은 무슨 상상력을 발휘해. 거기서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 장면을 연기할 때 옆에 있다고라는 말이 옆에 있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 장면이 담겨서 한솔의 심지가 조금 더 잘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한솔은 미소를 설득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고 실패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라는 말까지 혹시 준비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보면서 들었거든요. 소공녀의 이 커플은 계속 그런 상상력 놀이를 많이 했었던 연인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별을 하는 와중에도 둘만의 너무나 친숙한 그런 말들이 오가서 더 뭔가 좀 울컥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미소는 이제 위스키와 담배 그리고 한솔을 삶의 안식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안재홍 씨에게는 실제로는 좀 어떤 게 좀 삶의 안식처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행을 꼽고 싶어요. 여행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서 그런 카테고리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안식을 주는 것 같아요. 나 정말 많이 힐링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지역 있으시면 하나만 좀 한 군데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제 팬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치앙마이라는 도시도 굉장히 좋아해서 몇 번 가봤는데 너무 좀 그 곳만이 주는 어떤 정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여행도 되게 좋아하고 또 여기저기 막 구경 다니고 그런 여행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자이언티의 눈 뮤직비디오는 소공녀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역력한데요. 뮤직비디오에서 안재홍 씨는 돈을 탈탈 털어서 호텔 최고급 방에 묵는데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얼굴에서 공허함과 무력함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이 소공녀를 만드신 정고은 감독님의 남편인 이호섭 감독님이 만드신 뮤직비디오예요. 그래서 영화의 엔딩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하신 그런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의 이야기를 이렇게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멀티버스의 작품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에는 그 소공녀의 연장선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 되게 많이 숨겨져 있는데 그 장치들을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요. 조그마한 미니어처 그 위스키병도 이제 소공녀 속에서 미소가 늘 마시던 그 글램피딕 위스키고요. 뭐 그 외에도 많은 장치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네. 안재홍 씨는 소공녀하고는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코미디 멜로에서도 열연하셨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멜로가 체질 손범수입니다. 잘 마셨습니다. 자고 가. 늦었는데. 아니 제가 아무리 취해도 어떻게 작가님 집에서 잠을 잡니까? 편하게 생각해. 내 집이다. 편하게 생각해. 자고 가. 그건 좀 무례합니다. 이병헌 감독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장면을 오전 7시에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네, 첫 씬이었어요. 네. 맥주 딱 한 잔 마시고 그 다음부터는 무알콜 맥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감독님께서 두 분 모두 주량이 세서 연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대본에 없던 씬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감독님께서 분량이 모자라서 촬영장에서 즉흥적으로 대사를 다 쓰셨다고 하시던데요. 이 드라마는 대사량이 원래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늘어나는데 또 이렇게 늘어나는 대사가 좀 이렇게 부담스럽진 않으셨나요? 아, 저 장면은 대사가 많은 축에 속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저 장면은 이제 사실은 많은 대사량이 오간다기보다는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이 대화가 이렇게
정박과 또 엇박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느낌으로 정말 놀듯이 연기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크게 부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미 대사가 많은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안재홍 씨가 감독님께서 그 5화의 프리젠테이션 씬을 찍으면서는 대사 진짜 많다고 좀 한번 투덜을 대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프리젠테이션 장면은 한번 제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한 5페이지가 넘어갔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생맥주를 앉은 자리에서 12잔을 원샷을 때리고 술은 소맥이라면서 그때부터 말아먹기 시작해요. 생맥 12잔이 웜업이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안주는 또 얼마나 많이 먹은 줄 알아요? 여기 계신 부장님들은 감히 하루 내에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 근데요 뭐.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혼자서 장문의 대사량을 소화해내야 했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건 리듬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독님의 대사가 너무 재미있는데 이 맛을 정말 잘 구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컸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호흡은 다음 영상에서도 빛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맛있는 단백질 칼슘. 근데요, 자꾸 먹으면 가스가 새요. 어떻게? 이렇게. 그럴 땐 공기청정기 작동!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미안해요. 장난을 치려던 건데 나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 그냥 소리야 소리. 냄새도 안 나. 말도 안 돼. 이게 갑자기 작동한다고? 광고 대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유쾌한 장면인데요. 감독님께 여쭤보니까 PPL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 처음 알았어요. 저도 PPL인 줄 알았는데. 아, PPL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독님은 저한테 어떤 얘기까지 하셨냐면 어느 브랜드죠? 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사전에 이 장면 어떻게 천우희 씨하고 좀 호흡을 맞추셨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이 장면을 촬영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뭐 멜로가 체질은 매 장면이 다 사실은 우참 챌린지처럼 너무 재미있는 상황들이 많은 작품이었어서 저 장면은 특히나 이제 이병헌 감독님 대본이 주는 뭔가 저런 말랑말랑한 어떤 그런 순간을 잘 좀 재미있게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뭔가 방문을 열고 몰래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상황 코미디 연극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그리고 저 템포가 주는 재미를 좀 잘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이 주는 재미의 원천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든 연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감독님께서도 안재홍 씨가 그 지점을 아주 잘 포착한다고 이렇게 칭찬하셨는데요. 요 비결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좀 감동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여서 왜냐면은 아무리 친해도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시던데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 병헌 감독님의 작품은 그 속에서 가진 어떤 정말 고유한 그 재미와 그 뉘앙스와 그 맛을 잘 구현하고 싶었던 게 사실 그 지점은 저는 굉장히 좀 많이 고민하고 좀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네. 감독님께서 술 먹자는 약속이 계속 미뤄져서 얼굴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다고 빨리 시간을 내서 순수한 대화를 나누자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끝나고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봤어요, 사실. 아, 저하고 인터뷰 하고 나서 보셨나 보다. 그랬나 봐요. 네. 그러면 연락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자주 봐야죠. 네. 안재홍 씨는 촉촉한 분위기만큼 축축한 분위기도 잘 표현하셨는데요. LTNS 사무엘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뭐야? 돌? 야, 누가 돌 던졌어? 이거 완전 바닥 보이네? 이 와중에 이걸 챙겨? 지가 침사고 수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뭔 돈이야? 손대지 마! 이거 네 돈 아니야. 이거 민수 씨 돈이야. 바람 피년이 준 돈이 내 돈이 지금! 바람 안 폈으니까 돌려주려는 거야. 너 도대체 누구 편이야? 놔! 너! 놔! 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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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는 뭐씨 화가 없어서 화를 안 내고 사는 줄 알아? 왜 착한 사람 화를 내게 만들어? 빨래 잘하신다. 다시 말려서 네가 개라. 내가 네 개냐? 네가 개! 너 빨리 갤 줄은 아냐? 서로의 부적절한 관계를 탓하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신 촬영에 이틀이 걸렸다는데요. 분량이 길고 감전사고까지 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안재홍 씨와 이솜 씨가 강한 의지를 피력해서 열정적으로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는데요. 당시를 좀 복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정말 뇌에 쥐가 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뇌에는 쥐가 안 나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정말 감정을 다 토해내야 하는 그런 농도의 장면이었고, 왜냐하면 이러한 장면은 사실 모두가 처음 해보는 장면이잖아요. 배우도 사실 집안에서 비가 내린다, 그리고 물이 차오르고 그 속에서 극한까지 가는 부부싸움을 한다, 이런 장면은 모두가 처음 만들어보는 장면이었어서, 하지만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어떤 감정선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은 LTNS가 총 6부작인데 6부작에 정말 백미를 장식하는 그런 장면이어서 모두가 다 정말 치열하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무엘은 2년 전에 우진이 외도한 사실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로 혼자 끙끙 앓거나 이렇게 괴로워하는 얼굴이 5화까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길래 그것이 좀 가능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하지만 오히려 속은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친절을 감싸고 있지만 그 속에는 절대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자신만의 아주 차가운 방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맡아본 인물 중에서 어쩌면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인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벗겨지기를 바랬던 캐릭터였습니다. 네. 이솜 씨와의 연기 호흡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벌써 3번이나 맞추셨잖아요. 안재홍 씨에겐 굉장히 좀 특별한 배우이자 파트너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새 작품을 한 건 맞지만 제가 소공녀에는 사실 특별 출연이었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회차를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제가 연출했었던 울렁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라는 BTV에 있는 단편 영화입니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닝 타임이 30분이어서 아마 1,000원 조금 안 했던 걸로, 그 작품 속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물리적으로 씬을 연기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LTNS라는 작품을 하면서 제대로 처음 호흡을 맞춰 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이솜 배우도 그랬고, 오히려 이제 조금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조금 신선하고 새로웠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 물은 재난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안재홍 씨는 수조 세트 촬영이 굉장히 많았다는데요. 감독님께서 체력적으로 아주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정지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네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연이겠죠? 네. 정말 수조 세트에서 촬영을 했는데, 제가 잘하는 운동이 있다면 수영이거든요. 왜 웃으시죠? 왜 누가 어디서 웃으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안전하게 세트 내에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일부에서 사무엘 택시가 침수되는 장면도 세트에서 택시를 직접 이렇게 물에 담아놓고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이때는 감독님께서 진짜 흙탕물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천이 범람하는 장면이었어서 좀 흙탕물 효과를 냈죠. 흙탕물은 아니고, 네. 근데 저기 지나가는 오리는 실제예요. 오리는 정말 오리가 자꾸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택시에서 탈출을 하면은 오리가 꽥꽥 우는데, 그 소리도 진짜 저 오리의 실제 소리를 썼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안재홍 씨를 의리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거듭 칭찬해 주셨는데요. 그런 인간적 매력이 늘 캐릭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연기를 잘하는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술 한잔 꼭 하자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정말 오늘 너무 감동이네요, 정말. 이제 마지막 캐릭터만 남았는데요. 사랑에 속고 사랑에 오는 순정파 마스크걸 주호남입니다. 직접 봤다는 건 아니고 저 모미 씨를 사랑합니다. 아이 시대로. 저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제 예전의 김모미는 죽었어요. 리셋하는 거죠. 완전 새롭게. 그럼 나는 나도 지워지는 건가? 과장님, 제가 뭘 해주길 바라세요? 네? 진짜 똑같으면서. 주호남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비호감이고 불편할 수 있어서 그런 면면을 상세해 줄 배우가 필요했고, 그래서 찾은 적임자가 안재홍 씨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로까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정말. 이런 캐릭터가 있나 하는 생각으로 첫인상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인물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입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른 어떤 퀘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주호남이라는 인물이 조금씩 삐뚤어진 선택들을 하게 되고, 그 마음이 커지고 그 마음이 깊어져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어떤 인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파격적인 약간 그 분장으로 굉장히 또 화제를 많이 모으셨는데, 처음 이렇게 분장하고서 본인 모습을 보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처음 얘기하는데, 처음에 분장이 딱 탄생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아이폰 페이스 아이디가 되나 한번 시험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인식이 될까? 과연 페이스 아이디가 열릴까? 열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놀라시죠? 네, 네, 열렸습니다. 네. 근데 감독님에 따르면 기계는 알아봤을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물론 일부 스태프도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장을 이렇게 통제하는 제작 팀원들이 여기 촬영장이라고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막으신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작 팀원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어떤 일이었냐면 제 분장을 아직 보지 못했던 그 제작진원 나오셨던 분께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셨던 에피소드가 있었죠. 네. 감독님은 촬영을 마치고 이제 굉장히 좀 오랜만에 이렇게 안재홍 씨를 만났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 친구가 이렇게 머리숱이 많았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감독님은 이제 편집하실 때 자꾸 이제 계속해서 저 모습만을 보다가 제작 발표할 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아이시대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 모미 씨를 사랑합니다. 아이 시대로. 사전에 어떻게 이 장면을 좀 준비했는지 좀 생각나시는지. 그런 표정 같은 부분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 인물의 진심만 가지고, 어쩌면 고백이지만 어쩌면 발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규 같은 그런 표정이 담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대사는 아이시대루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였는데 처음부터 아이시대루라고 외치신 거잖아요. 원래 대사가 사랑합니다인데
왜 네. 그렇게 하신 건가요? 왜 처음부터 아이시대로를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정확한 대사는 저 모미 씨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끝이었는데 사랑합니다 하는데 뭔가 이 인물의 속에서 뭔가가 더 터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정말 그런 망상이 혼재된 인물이라면은 예상치 못한 어떤 말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봤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감독님께 말하지 않고 아이시대로라고 해봐야지라고 준비했을 안지용 씨를 생각하니 너무 웃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족구왕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족구왕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한 단어를 떠올리자면 바로 청춘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재홍 배우님의 청춘, 특히 그 대학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족구왕 10주년 행사를 하면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려고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족구왕을 봤어요. 근데 너무 푸릇푸릇하고 이 영화가 그 주는 메시지가 지금도 전혀 오래된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가 생명력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이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단편 영화도 많이 만들어 보고 또 방학 때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정기 공연도 한 편씩 준비했었던 그런 작업에 신나 있고 몰두해 있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쭉 달려왔던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리바운드에서 사제의 정을 나눈 배우 이신영 씨 편지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선배님 이신영입니다. 책상에 앉아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특별한 말보다 저의 진심을 전하고 싶어 짧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리바운드에서 선배님이 해주신 대사를 다시 찾아보곤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에너지를 받고 있죠. 선배님께서 그런 에너지를 받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후배로서 선배님께 에너지를 주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조만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영아 너무 고맙다. 신영이는 같이 리바운드를 촬영하면서 오히려 제가 저 친구한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많고요. 그리고 정말 같이 촬영을 하면서 많은 것을 교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친구였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께 편지를 더 받아왔는데요. 멜로가 체질에서 찰떡 호흡을 맞추신 배우 천우희 씨입니다. 영화제에서 족구왕과 한공주로 만나 출중한 남녀가 되자며 도닥이던 게 딱 10년 전이었는데 족구왕의 청춘이 10년간 다져온 길은 아주 단단하고 다채롭네요. 진심으로 영화와 연기를 사랑하기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겠지요. 동시대에 활동한다는 것, 한 작품에서 호흡했다는 것, 그리고 서로 진중한 자세로 연기에 임한다는 것이 큰 의지와 격려와 자극이 됩니다. 우리 지금처럼 응원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배우들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하나씩 깃발을 꽂아 나가는 뚝심의 안재홍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같은 시기에 이렇게 데뷔를 하고 얼굴을 알리고 만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같이 함께 또 연기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안재홍 씨를 사랑하는 동료분들이 너무 많아서 편지를 하나 더 받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손편지입니다. 제가 이걸 다 읽고 손편지를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발신자가 누군지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와 함께 했던 영화 해치지 않아가 개봉하고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네. 그동안 많이 성장해가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으로나마 박수를 보냈단다. 해치지 않아를 촬영하면서 너의 순수한 영혼과 긍정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안재홍은 참 좋은 배우로 성장하겠구나 생각했지. 재홍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매사에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배우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내 마음의 손편지를 이만 줄인다. 멋진 배우 안재홍 화이팅. 2024년 좋은 날 배우 박영규.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와, 존경하는 박영규 선생님, 정말 촬영하면서 공부가 되었다라는 말을 가급적이면은 지향하려고 하는 편인데, 근데 선생님과 같이 촬영을 하는 순간은 매 순간이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존경심이 커졌고, 또 이렇게 편지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편지는 제가 뒤에가 근데 시나리오예요. 대본을 위에다가 써주셨어요. 제가 방금 액자로 만들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뒤에는 어차피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요. 액자로 만들면 아무도 이게 이면지인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존경심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청객과 시청자분들께 끝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어떤 자리가 될까 사실 궁금하고 또 설레었는데, 그래서 조금 초반에는 조금 긴장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평소에 잘 할 수 없었던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캐릭터를 준비했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뭔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뜻깊고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수어로 인사드리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